향기와 컬러의 바다, 마음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음씨 아로마 세라피스트 김민서입니다. 이 세상에 에센셜 오일은 몇 개나 존재할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에센셜 오일은 몇 가지 종류나 있으신가요? 보통 이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아로마 세라피에 대해서 교재로 쓰이는 두꺼운 책들을 보면은 에센셜 오일 종류가 적게는 100여 개에서 많게는 수백여 개까지 쭉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 에센셜 오일이라는 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에서 추출하고자 마음을 먹는다면 저마다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치유 효능을 지닌 이 오일들을 추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리고 원시 시대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에센셜 오일들을 우리가 주로 아로마 세라피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 수많은 오일들 중에서요, 특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우리가 해외에서 직구로 구하거나 힘겹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그런 에센셜 오일들 말고요. 비교적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아니면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그나마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친숙한 에센셜 오일들 위주로 하나하나씩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리하는 순서는 알파벳 순서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알파벳의 제일 첫 글자 A로 시작하는 안젤리카 에센셜 오일부터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 식물이 안젤리카예요. 안젤리카, 이름이 참 예쁘죠. 안젤리카의 이 엔젤이 천사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천사와 관련이 된 식물인가? 그런 추측을 해볼 수도 있는 이름이에요. 이게 식물이 분포하는 지역에 따라서 똑같은 이 안젤리카이기는 한데 이 식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어디에서 자라느냐에 따라 그 자라는 환경적인 특성 있죠. 대표적으로 토양의 특성 같은 것들이요. 아니면 기후적 특성 같은 거요. 이런 자연환경의 특성에 따라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화학 성분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에 따라서 또 얘네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서 이 보타니컬 네임, 식물학적 이름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에센셜 오일로 가장 많이 추출하는 이 안젤리카의 식물학적 이름은 안젤리카, 엔젤리카, 그리고 대문자로 L점입니다. 네. 이거는요, 지금 여기 보면 에센셜 오일의 재료로 사용되는 것은 주로 유럽과 히말라야 안젤리카라고 제가 제시를 해놨는데, 그 중에서 특히 유럽에서 서식하는 안젤리카의 식물학적인 이름이에요. 그리고 히말라야에서 서식한 안젤리카의 식물학적 이름은 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안젤리카가 자라거든요. 우리에게 친숙한 안젤리카는요, 이 꽃 부분은 아니고요, 이 잎과 뿌리예요. 혹시 안젤리카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지 아시나요?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제가 이름 말씀드리면은 이게 안젤리카였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면 너무나 친숙한 식물이거든요. 한약재로 쓰이는 식물이에요. 바로 당귀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안젤리카는요, 참당귀라고 해요. 그래서 그 식물학적인 이름이 또 이 이름과는 다른 이름이에요. 앞에서 요거 설명을 안 드렸네요. 그리고 이 패밀리라는 거는요, 우리 식물학을 배우게 되면은 종속, 과목, 학문계 이거 배우잖아요. 그 중에서 이 과에 속하는 게 패밀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산형과, 우리말로 산형과가 되는 거. 이 과가 바로 패밀리예요. 그러니까 이 식물의 계보를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산형과에 속하는 식물, 대표적인 게요, 기름나물, 참나물,
우리가 그 나물 무쳐 먹는 거 맛있는 나물들 있죠. 그 식물들이 바로 이 사냥과에 속하는 대표적인 식물들입니다. 안젤리카 루트. 루트는 뿌리니까 안젤리카. 에서 앞에 부분만 보면 엔젤이잖아요. 뭔가 되게 특별한 전설이 있을 것 같죠. 이 식물을 사람들이 어떻게 그 효과를 알고 쓰게 되었을까? 에센셜 오일로 추출하기까지 그렇게까지 사용하게 되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설을 함께 보려고 해요. 전설이 두 가지가 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유럽에 페스트가 대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페스트가 유럽 전역을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휩쓸었어요. 이것 때문에 유럽의 인구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절반 이상이 사라지다시피 했던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은 또 이 페스트가 유럽의 중세 시대를 끝내고 르네상스 시대를 열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엄청난 질병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 꿈에 천사, 진짜 엔젤이 나타난 거예요. 이 엔젤이 나타나서 치료제로 이 안젤리카를 쓰라고 그 식물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름이 안젤리카가 아니었겠죠? 그래서 꿈에서 이 식물을 약으로 쓰면은 페스트가 나을 것이다. 그렇게 계시를 내려준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이 그 식물을 이제 들판에 가서 산에 가서 찾아가지고 페스트 환자에게 썼더니 진짜로 꿈에 나타난 그 천사, 그 엔젤의 말처럼 페스트가 나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산으로 들러가서 이 식물을 찾아서 치료제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천사가 알려준 식물, 천사가 알려준 치료제라고 해서 안젤리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전설, 어떤 거에 전설이라는 이 이름을 붙이죠? 사실인지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믿든 말든 그건 당신의 몫입니다. 이게 바로 전설이잖아요. 바로 그런 전설 속에 이 안젤리카라는 이름의 유래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설은 이번에도 엔젤이 나와요. 근데 이번에는요, 그냥 평범한 엔젤이 아니라 아크엔젤이 나옵니다. 바로 대천사가 이 식물을 알려줘요. 대천사 중에서도 미카엘 대천사거든요. 미카엘 대천사는요, 하느님의 천사들 중에서 짱이에요. 대천사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사 중에 천사가 이 안젤리카 꽃을 사람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미카엘 대천사 축일이 유럽에서는 되게 큰 명절 중에 하나인데 이게 양력으로 9월 29일이라고 해요. 근데 바로 딱 이때에 맞게 안젤리카 꽃이 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젤리카 꽃이 사악한 기운과 어떤 마법, 흑주술, 흑마법 이런 걸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 준다고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성스러운 미카엘 대천사 축일에 활짝 피는 이 꽃은 분명 미카엘 대천사가 우리에게 내려주는 축복이야. 그래서 그 시기에 활짝 꽃을 피우는 안젤리카, 이 식물이 이름을 갖게 된 거죠. 이 식물, 안젤리카라는 식물에서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는 부분이요. 약효가 있는 어떤 치유의 효능이 있는 부분은요, 뿌리예요. 우리나라에서도요, 물론 쌈으로 당귀 잎을 먹기도 하죠. 근데 한약재로 쓸 때는 이 당귀 뿌리를 말려가지고 쓰잖아요. 근데 서양에서도 그건 공통적이었던 거예요.
이 꽃을 쓰는 것도 아니고 잎을 쓰는 것도 아니고 에센셜 오일을 만들 때 바로 이 뿌리를 말려가지고 그 말린 뿌리에서 에센셜 오일을 추출을 하거든요. 추출하는 방법은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을 해요. 네. 얘에 열을 가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수증기를 급속 냉각시켜서 이제 기름과 물을 분리시켜서 에센셜 오일을 순수한 오일을 추출해내는 방법이 수증기 증류법인데 바로 그 방법으로 추출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안젤리카 그래서 이 뿌리에서 추출하는 에센셜 오일이어서요. 안젤리카 에센셜 오일이라고 하기보다는 주로 안젤리카 루트 에센셜 오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뿌리라서. 네. 근데 이 안젤리카 루트 에센셜 오일이요. 한번 사볼까 해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요. 뭐 쿠땡 같은 데 있잖아요.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다른 에센셜 오일들보다 많이 비싸요. 몇 밀이 안 되는데 와, 뭐 이렇게 몇만 원씩 해? 깜짝 놀라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에센셜 오일들은요. 그게 어디에서 추출되는 것인가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어요. 그 추출하는 부위가 희귀한 부위일수록 가격이 더 비싸지겠죠. 추출하는 부위가 좀 흔한 곳이에요. 아주 많이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에센셜 오일 종류가 바로 시트러스 계열의 에센셜 오일들이거든요. 뭐 만다린이나 레몬이나 스윗 오렌지나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시트러스 계열의 에센셜 오일들은요. 그 과일의 껍질에서 추출을 해요. 그런데 그런 과일나무들 보세요. 과일들이 얼마나 주렁주렁 매달리나요? 근데 또 이게 좋은 게요. 레몬이나 오렌지 예를 들어볼까요? 레몬 나무에 레몬이 오렌지 나무에 오렌지가 주렁주렁 매달렸어요. 그럼 얘네들 껍질만 쓰면 되니까 에센셜 오일 추출하는 데는요. 그럼 껍질 말고 그 알맹이는 또 뭘로 쓸 수 있어요? 알맹이 버리나요? 그 맛있는 걸 왜 버려요? 레몬, 오렌지 그 알맹이는 즙을 짜서 주스로 또 판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열매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매년마다 얼마나 풍성하게 열매가 열려요. 그래서 이 시트러스 계열의 에센셜 오일들의 가격이 저렴한 거예요. 근데 이 안젤리카 루트 볼까요? 이 식물을 뽑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식물의 뿌리를 말려서 추출을 하는데요. 또 이 뿌리에서 추출을 하다 보니까 다른 잎이나 뭐 과일의 껍데기나 이런 데서 추출하는 것보다 그 추출되는 오일의 양이 또 적은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250에서 350kg 정도 말린 뿌리가 있을 때 여기에서 에센셜 오일을 1kg 추출할 수가 있대요. 네, 이거 뭐예요? 250분의 1, 350분의 1밖에 추출을 못하는 거잖아요. 전체 재료 중에서.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뿌리를 쌓아두고서도 그거 추출하면 기껏해야 에센셜 오일이 몇 병 만들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센셜 오일이요. 이 식물의 이름, 천사가 준 선물이잖아요. 천사가 사람들에게 치유를 위해서 준 선물이잖아요. 천사가 준 선물인데 그 치유 효과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희귀성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격에도 불구하고 안젤리카 루트 에센셜 오일을 필요로 할 때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식물이 주로 서식하는 지역,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는 이 안젤리카 종이 서식하는 지역이 유럽이랑 히말라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의 주요 생산 지역이요. 다 유럽에 있어요. 헝가리,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이 지역들이 주요 생산 지역들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서양에서부터 유래한 거잖아요, 아로마 세라피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또 당귀라는 이름으로 한약재로 쓰고 있으니까 서양에서 아로마 세라피를 쓰던 거 말고도 이걸 좀 다양하게 사람들이 약용 식물로서 활용을 해왔을 텐데 어떻게 활용을 해왔을까 궁금해지잖아요. 그거 문화권별로 안젤리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좀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참당귀 뿌리를 건조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에센셜 오일 만드는 거랑. 근데 건조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먹어요? 옆에 여기 약탕기 사진 있죠? 달여가지고 그 달인 물을 짜서 한약으로 먹잖아요. 그래서 이건 주로 어떤 효과를 위해서 먹었냐면은 한약으로 당귀를 먹을 때는 생리불순이나 통증을 완화하거나 보혈작용을 하는 그 효과를 바라고 이 안젤리카 당귀를 복용을 했던 거예요. 보혈작용은요, 이거 한자어잖아요. 말 그대로요. 피를 보충해주는 작용이다 해서 보혈작용이에요. 우리 몸에 그 혈액이 부족할 때 혹은 혈액이 정상적으로 순환을 하고 있는데 그 혈액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신선한 산소와 영양소를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로 하는 세포마다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걔네들이 가지고 다니지 않고 빈몸으로 혈액들이 돌아다녀요. 그러면은 세포나 조직이 충분하게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고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 부족한 혈액의 양을 보충해 주는 것도 보혈작용이 되고요. 이 혈액들이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가지고 다니면서 세포와 조직에 그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작용도 보혈작용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 안젤리카 당귀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뒤에서 이 안젤리카 루트 에센셜 오일이 주로 어디에 메인으로 사용이 되는가 그것들을 살펴볼 건데요. 가장 먼저 나오는 거, 가장 메인이 되는 작용, 에센셜 오일에서도요, 바로 자궁을 강화시켜주는 작용이 가장 메인이에요. 그래서 생리불순이 있을 때, 생리통이 너무 심할 때, 그리고 자궁의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약해졌을 때, 이 안젤리카 루트를 일정 기간 써주면서 자궁 토닉을, 그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인데요.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든 이거를 한약으로 달여서 먹든 그 효과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인도에서는요, 이걸 산후에, 그러니까 출산을 한 다음에 기력을 보충하는데 사용했어요. 그리고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영어 표현 있죠. 이게 바로 히말라야 안젤리카의 보타니컬 네임, 식물학적인 명칭이에요. 비슷비슷하죠. 사용한 게요. 안젤리카 루트 에센셜 오일을 사용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도 자궁을 강화시켜주는 건데요. 한약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참당귀를 한약으로 먹을 때도 자궁의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게 메인이에요. 근데 히말라야 안젤리카, 인도에서 이 약재로 사용하는 히말라야 안젤리카도요. 산후, 그러니까 출산을 한 후에 산모의 기력을 보충해 주는데 사용을 하는 거래요. 공통적으로 자궁에 작용을 하는 게 메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요, 이 아로마 세라피가 발전하기 전에 먼저 허브를 약으로도 먹고 음식으로도 먹는 그 문화가 더 먼저 발달을 했죠. 그래서 이거를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지 않고 식물 그 자체로 이용을 하는 허브 세라피도 유럽에서는 또 보편적인 그런 대체 의류 중에 하나에 속하는데요. 허브로 이 안젤리카를 사용할 때는 주로 소화기 계통의 효과를 기대하면서 사용을 했어요. 식욕을 촉진시키거나 소화불량을 개선하거나 복부팽만, 배에 가스가 찬 거를 좀 배출시켜주거나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 안젤리카를 식물 그 자체로 허브로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가만 보면요. 그 에센셜 오일로 사용하는 그 식물을 우리나라에서는 허브 그 자체를 어떤 직접적인 치료로 이용하는 게 한약재 말고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허브차 종류들이죠. 그래서 허브차 종류로 나오는 것들이 또 에센셜 오일로도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이랑 똑같은 식물들이잖아요. 근데 에센셜 오일에서는 다양한 우리 몸의 기관에 그리고 마음에 어떤 감정적인 그런 부분에 작용을 하는 게 제각각 특성이 있는데 이거를 또 허브차로 복용하게 되면은 가장 주된 효과들이요. 대부분의 그 허브차들이 가지는 효과가 이 소화를 촉진시켜주고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를 이완시켜주고 그런 효과들을 가지게 되거든요. 네, 이 안젤리카도 그렇게 소화에 집중된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허브로 사용을 할 때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안젤리카 루트 에센셜 오일이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안젤리카 루트 에센셜 오일의 작용에 대해서 이 아로마 세라피, 주요 아로마 세라피 책들에 보면은 제시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신경계의 작용, 생식기계의 작용, 호흡기계의 작용, 소화기계의 작용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안젤리카 루트 에센셜 오일이 가장 주되게 작용하는 부분이요. 그 부분이 바로 자궁이거든요. 그래서 유테린 퓨리파잉 토닉 효과를 가지는 게 이 안젤리카 루트의 메인 효과예요. 퓨리파잉이라는 거는 정화시켜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서는 디톡스 있죠. 제독 효과. 바로 그게 이 퓨리파잉의 한 부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궁을 쉽게 말하면 클렌징 해주는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토닉은 우리말로 할 때 흔히 강장 효과라는 말 하죠. 그래서 강장제 많이 먹잖아요. 바로 그 강장 효과. 강장이라는 건 그 기능을 강화시켜 준다는 건데요. 이 토닉이 자궁의 기능을 강화시켜 준다는 뜻이에요. 유테린 토닉이요. 그래서 안젤리카 루트 에센셜 오일을 사용할 때 우리가 주로 어떤 때 사용을 하느냐, 자궁을 좀 클렌징을 해주고요. 디톡스를 해주고 이 자궁을 강화시켜 주고 싶을 때 그런 목적으로 이 안젤리카 루트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면은 효과적인 거예요. 그 기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안젤리카 루트 에센셜 오일은요, 사실 자궁에만 그 디톡스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제독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제독 작용, 디톡스 작용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안젤리카 루트 에센셜 오일이 하는 중요한 작용 중에 하나가 이뇨 작용을 촉진하게 돼요. 그래서 왜 몸에 독소가 쌓이고 노폐물이 쌓이면서 림프 순환이 잘 안 되면은 몸이 붓고 푸석푸석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몸이 부었던 게 다 살로 됐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그 몸에 붓기를 제거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작용 중에 하나가 다이유레틱, 이뇨 작용이거든요. 이 이뇨 작용과 그리고 독소가 쌓여서 림프 순환이 안 돼서 몸이 붓는 그 부종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해부생리학과 아로마 세라피 클래스에서 혈관과 아로마 세라피 그 클래스에서도 그 기전의 몸의 기전 해부생리를 바탕으로 한 몸의 기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또 비뇨기계와 아로마 세라피에서도 이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기전을 알고 싶다 하면은 그 클래스로 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우리 몸을 순환하는 가장 메인이 되는 게 혈관이죠. 그래서 혈관은 이제 정맥혈관과
동맥혈관이 있어요. 그래서 동맥혈관이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을 세포에 공급을 해주면은 이제 세포에서 그걸 받아다가 일을 하고 남은 노폐물들을 생긴 그 노폐물들을 다시 혈관으로 보내줘요. 그게 정맥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혈관하고 세포 그리고 우리 몸의 조직 사이에 체액이 그리고 그런 영양 성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요. 이 액체 성분들, 물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혈관에서 세포, 조직으로 물이 가기도 하고 또 여기에서 혈관으로 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게 혈관에서 이 조직이나 세포로 간 물이요. 100% 다시 혈관으로 흡수돼서 이게 정맥혈로 심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불필요한 건 배출이 되고 몸의 체액 균형을 맞춰주고 그렇게 되면은 좋겠지만 100% 혈관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조직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조직이 너무 많이 남게 되면은 그게 우리가 부종으로 경험하는 거, 몸이 붓는 걸로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혈관이 다 수거해가지 못하고 흘린 것들을 수거해가는 작용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림프관이에요. 그래서 림프관이 우리 몸의 전신을 순환하는 그 혈관을 따라서 같이 얘네들도 순환을 하면서 다 혈관 옆에 따라다니거든요. 똑같이 이렇게 나란히 얼기설기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혈관에서 흘리고 간 그 체액들은요. 이 림프관에서 흡수를 해가지고 몸 밖으로 배출을 해내게 돼요. 그러니까 혈관으로 다시 흡수를 해서 이제 정맥순환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해야 되는 그 노폐물들 중에서 흘리고 간 노폐물들을 림프 계통에서 다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림프 계통이 잘 작동하지 못할 때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뇨작용을 촉진해준다는 거는 바로 또 직접적으로 이 혈관과 조직, 세포 사이에 수분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작용을 조절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림프 순환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부분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동들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불필요한 우리 조직이나 세포에 남아있던 불필요한 체액들, 이 수분, 물들을 다시 혈관으로 끌어들여서 혹은 림프관이 수거를 해서 몸 밖으로 배출을 해내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 수분, 물의 형태로 된 거는 소변으로 배출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작용이 바로 이뇨작용인 거고요. 그 작용을 촉진시켜주는 게 안젤리카 루테 에센셜 오일이 하는 주요 작용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뇨작용을 촉진한다는 게 바로 제독작용, 디톡스 작용이랑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작용인 거죠. 그렇게 우리 몸에 이렇게 쌓여 있는 불필요하게 정체되어 있는 체액들 그리고 그 체액과 함께 그 속에 녹아있는 독소들을 몸 밖으로 배출을 시켜주는 게 1차적인 작용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궁에 쌓여있는 불필요한 그런 액체 성분들도요. 온몸의 순환 과 함께 온몸의 혈액순환, 림프순환을 통해서 불필요한 수분들을 다 수거해서 소변으로 배출을 시켜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궁 속에 있는 특히 자궁 근육을 구성하는 그 세포와 조직 속에 불필요하게 쌓여있는 액체와 독소들을, 노폐물들도 제거를 해주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불필요한 것들이 꽉 막히고 정체되어 있는 것들이 빠져나가니까 원래 자기가 하던 기능을 다시 제대로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작은 근육이 하던 기능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근육이 원활하게 작동을 한다는 거는요, 공통적으로 자궁이 수축할 때 수축을 잘하고, 이완할 때 이완을 잘하고, 이거거든요. 수축과 이완을 리드미컬하게 계속해서 하는 것. 이게 근육이 제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이완된 상태로 계속 있어요. 축 늘어져서 얘가 수축할 생각을 안 해요? 수축을 못 해요. 아니면 딱 수축이 됐으면 이제 이완을 할 차례인데 여기서 딱 멈춰버려요. 경직이 돼버려요. 이럴 때 우리 몸에 근육에 문제가 생기는 거,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고, 자궁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궁 근육은 주로 너무 수축이 된 상태로 이완을 못해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생리통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도요, 자궁 근육이 너무 심하게 수축된 상태로 이완을 못하거나 아니면은 수축이 너무 빨리 일어나요. 그러니까 바르르 떨리듯이 근육에서 경련이 일어나면서 아랫배가 뒤틀리듯이 아픈 그런 통증이 유발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근육이 않는 채로, 수축한 채로, 이완하지 못한 채로 확 딱딱하게 굳어져 있게 되면서 월경도, 생리도 제대로 일어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작은 근육이 그 안에 쌓여있는 노폐물들이 잘 빠져나가요. 자궁 근육의 순환이 잘 돼요. 그래서 이제 근육에 불필요한 것들, 얘가 움직이는데 자꾸 걸리적거리던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제 편안하게 수축하고 이완하고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효과가 생리통이 감소하고 생리가 규칙적으로 잘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경을 촉진하는 그 기능, 그 프로폴티를 에메나고그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바로 이 작용이 일어나는 게 그 첫 시작이 이 디톡시파잉 제독작용이랑 다이우레틱 이뇨작용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궁 근육이 편안하게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되면서 생리통도 줄어들고 생리도 잘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자궁이 편안한 상태로 아무런 장애물이 없이 제 기능을 잘 하게 되는 거니까 자궁이 튼튼한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바로 자궁 강장 토닉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안젤리카 루트의 가장 주된 작용. 우리가 사실 이런 제독작용이나 이뇨작용을 촉진하는 에센셜 오일들이요, 안젤리카 루트처럼 비싼 오일 말고도 많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거 중에 하나가 주니퍼베리 에센셜 오일이잖아요. 주니퍼베리 에센셜 오일, 네.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안젤리카 루트 에센셜 오일 가격의 한 3분의 1?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작용을 한다면 기왕이면은 더 가성비 좋은 거를 우리는 선택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젤리카 루트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 안젤리카 루트 에센셜 오일만이 가지는 강력한 자궁을 강장시켜주는, 자궁의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자궁을 튼튼하게 해주고 자궁을 클렌징해주는 이 효과 때문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그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이 당귀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볼 때 나올 부분이긴 한데요. 여기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안젤리카라는 식물의 특성이요. 당귀의 특성이 드라이 앤 웜이거든요. 건조하고 따뜻한 성분이에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요, 우리 몸의 한열, 조습, 차갑고 뜨겁고 건조하고 습한 이 성질이 균형을 이루어야지 건강한 상태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어느 하나 균형이 깨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그게 질병으로까지 가게 되는 건데요. 이 한열 조습 중에서요, 안젤리카 루트는요, 자궁이 너무 냉해져요. 차가워져요. 그래서 차갑고 따뜻한 것의 균형이 깨졌을 때
다시 너무 차가워졌을 때 자궁을 따뜻하게 해주는 걸 도와주는 식물이고요. 그 다음에 조습에서는요, 자궁에 습이 너무 과해졌을 때요, 이 습을 제거해 줌으로써 건조함과 습함의 균형점을 찾아주는 작용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당귀, 안젤리카 루트거든요. 어때요? 한의학에서 말하는 그 습을 제거해주고 자궁을 따뜻하게 해줌으로써 이 자궁의 기능을 강화시켜준다. 이 작용이 지금 여기 제가 제독작용과 이뇨작용의 촉진, 온몸에 전신에서 일어나는 이 작용에서부터 자궁의 강장에 이르기까지의 이 경로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작용과 다른 말인가요? 아니죠. 표현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같은 작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의학에서도 에센셜 오일, 아로마 세라피에서도요. 이게 바로 우리가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 안젤리카 루트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월경을 촉진시켜주는 기능이 에메나고그라고 했죠. 그래서 이 에메나고그에 대한 프로퍼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이 작용은요, 생리를 촉진하고 규칙적인 생리 주기를 유도하는 작용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에메나고그라는 단어의 뜻이 생리를 촉진하고 규칙적으로 그 월경 주기가, 생리 주기가 규칙적으로 일어나도록 해주는 작용이 에메나고그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리가 규칙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건요. 생리를 규칙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는 어떤 거예요? 규칙적으로 우리 몸에서 이제 떠나야 될 때 우리 몸에서 배출되어야 하는 어떤 물질들이 제때 배출이 되도록 하는 작용을 촉진해 준다는 거죠. 우리 몸에서 배출되어야 하는데 제때 그게 배출이 안 돼요. 그러면은 그건 뭐가 되는 거죠? 우리 몸에 노폐물, 독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폐물, 독소는요, 어떤 특별한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거를 독소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우리 처음에 들어올 때는요, 우리 몸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은 거예요, 바른 거예요, 흡입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 몸에 할 작용을 다 제대로 하고 딱 나가야 될 그 타이밍에 맞춰서 나가줘요. 그럴 때 우리 몸에 좋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것도요, 우리 몸에서 작용을 다 하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얘가 안 나가요. 몸에 어디에 자리를 잡고 집을 짓고 살고 있네요. 이러면은 처음에 아무리 좋았던 것도요,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했던 것도요, 얘가 눌러 살기 시작하면서 제때 나가지를 않으면 도구로 작용하게 돼요. 건강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이 생리도 마찬가지예요. 생리혈은 무엇이 우리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 거죠? 네, 난소에서 이제 난자가 나와서 임신을 하려고 이제 자궁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궁벽에 이제 혈관도 더 많아지고요. 그 속에 영양분들을 차곡차곡 쌓아놓게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자를 만나지 못했네요. 이 난자가. 그래서 수정이 되지 못하고 자궁벽에 착상하지 못한 채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기를 위해서 만들어 놨던 그 푹신푹신한 쿠션들, 영양 성분들 어떻게 해요? 다음번까지 그냥 계속 가지고 있을까요? 다시 만들기 귀찮으니까? 네, 그렇게 되는 순간 그 아기를 위해서 만들었던 그 풍부한 영양 성분들이요. 그 여성의 몸에 노폐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노폐물? 뭐죠? 도구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난자가 수정이 되지 못하고 몸 밖으로 배출됐대요. 같이 그때 바로 다 배출이 되어야 돼요. 남김없이요. 여기에 뭐 찌꺼기가 남아서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이제 도구로 작용을 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메나고그는 이 자궁의 건강에 아주 필수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mN하고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생리통을 완화해줘요. 이 자궁벽에 붙어있는 그 노폐물들이 원활하게 잘 떨어져 나갈 수 있게 도와줘요. 그래서 생리통을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질 분비물이 많아지는 거야. 비정상적으로 많아진다는 건 무슨 얘기죠? 네, 질 속에 혹은 그 위에 있는 자궁에 염증 반응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하나의 징후가 분비물이잖아요. 근데 이 질 분비물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진다는 건 뭐예요? 질이나 자궁, 여성의 생식기계에 염증을 억제해 준다는 거, 염증 작용,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를 가진다는 거죠. 근데 염증의 원인이 뭐라고요? 자궁벽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야 되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그런 영양 성분들이요. 네. 그것들이 난자가 배출이 될 때 같이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자궁벽에, 질벽에 달라붙어 있다가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면서 그 염증 반응으로 질에서 분비물이 많이 나오게 되고, 이런 작용이 생기게 되는 건데, 이 생리가 원활하게 나올 수 있게 해주니까 염증을 일으킬 만한 것들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 분비물도 줄어드는 효과가 부차적인 효과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mN하고 자체가 생리를 촉진해 주는 거니까 무월경 같은 혹은 생리불순 같은 그런 생리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mN하고 프로퍼티가 있는 에센셜 오일들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런 작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자궁 경련과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이거는 앞에 제일 먼저 살펴봤던 그 작용하고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디톡스 작용이랑 이뇨 촉진 작용이요. 우리 몸의 순환을 촉진해서 노폐물들을 활발하게 배출해주는 그 작용을 통해서 자궁 근육 에 쌓여있는 불필요한 노폐물들도 빼내준다고 했죠. 그래서 자궁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편안하게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걸 통해서 자궁 경련 뭐라 했죠? 근육이 수축을 너무 빈번하게 너무 빨리 하는 거죠. 계속 바르르르 떠는 거예요. 그리고 자궁 근육이 너무 과도하게 수축을 할 때 생리통이 심해진다 그랬어요. 근데 자궁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원활하게 하도록 도와주니까요. 이런 자궁 경련이나 생리통도 완화가 되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신경계에 작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경계에 작용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이거는 홀메스의 아로마티카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대뇌 기저핵의 기능을 증진시켜준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어딘지 보여드리려고 지금 그림을 가지고 왔거든요. 여기 우리 대뇌 사진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바로 대뇌 기저핵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의 기능을 강화시켜 준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 있는 것들 중에서요, 중요한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여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시상이에요. 시상. 우리 몸에 우리가 오감으로 감지하는 모든 감각들을 걸러내서 뇌에 필요한 부분으로 보내주는 시상이 또 이 대뇌 기저핵이랑 연결되어 서로 소통을 하는 부분인데, 대뇌 기저핵이 하는 중요한 역할들을 좀 볼게요. 도파민. 네, 아주 친숙한 우리 몸의 물질이죠. 도파민에 대한 반응을 하고 이 도파민의 작용을 조절하는 부분이 바로 이 대뇌 기저핵 부분이거든요. 여기랑 또 이 빨간색 부분도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점점이 빨간색 부분 있죠. 혹시 우리 몸에 이 대뇌 기저핵에
이 부분에서요, 도파민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을 때, 도파민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을 때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 무엇인지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도파민이 부족했을 때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이 파킨슨병이에요. 네, 파킨슨병 들어보셨죠? 이 파킨슨병, 퇴행성 질환,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노년기가 되어서 이 파킨슨병으로, 많이 고통을 받게 되기도 하는데요. 주된 증상이요, 운동에 장애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하는 역할이 운동을 조절해주는 기능을 하거든요. 근데 운동을 이렇게 부드럽게 로봇처럼 딱딱딱딱 이렇게 끊겨져서 우리 움직이지 않잖아요. 부드럽게 유연하게 우리 몸을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 온 몸의 움직임을 그렇게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도파민이 하는 작용인데, 이 도파민이 부족해지면 그게 안 돼서 파킨슨병 환자분들 보면요, 몸이 이렇게 처음에 걸어가려고 하는데 몸이 덜덜덜덜 떨리면서 이 발 한 발을 떼는 게 너무 힘들어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한 발을 겨우겨우 떼서 걷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걸음을 멈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무진장 애를 써서 겨우겨우 걸음을 멈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는 몸이 또 계속 덜덜덜덜 떨리고, 이런 증상이 파킨슨병의 대표적인 증상이거든요. 이게 바로 운동 조절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해서 생기게 되는 증상이에요. 네, 바로 이런 부분의 기능을 조절해 주는데 안젤리카 루트가 효과적인 작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퇴행성 질환에 해당되는 내용들 말고 이제 모든 연령대에 해당되는 그런 기능 중에서 대표적인 게요, 도파민이 우리에게 어떤 무엇을 쟁취하고자 하는,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 도파민의 작용에 대해서도요, 해부생리학과 아로마 세라피 클래스에서 뇌과학과 아로마 세라피에서 이 신경전달 물질들, 그리고 뇌에 작용하는 호르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 기전들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은 그 궁금증 아주 속 시원하게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근데 이게, 그 승부욕을 자극한다고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이 부족해지면요, 승부욕이 바닥이 나요. 승부욕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의욕을 상실하게 되죠. 무기력해지게 돼요. 뭐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네, 이런 상태가 도파민이 부족해졌을 때. 근데 도파민에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반응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뭔가에 중독됐을 때요. 그러니까 이게 승부욕을 자극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승부욕에 중독이 되는 게 바로 이 도파민의 또 부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반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요, 이게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그냥 평온하게, 기분 좋다, 이런 상태가 아니라요, 아주 극도의 쾌락을 느끼게 돼요. 근데 이 쾌락을 한번 느끼면요, 그때 그 기분을 나 다시 한번 느끼고 싶어. 한 번 더 세게. 이런 작용을, 이런 갈망이 생기게 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갈망이 가장 크게 생기는 게 약물 중독이라던가 뭐 도박 중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로 연결되는 바로 그 고리가 되는 지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 대뇌 기저액의 기능을 강화시켜 준다고 할 때는요, 도파민이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너무 부족하게 작용을 하는 거를 둘 다 예방을 해주고요. 균형 잡힌 상태로 이 도파민이 뇌에서
신호를 전달하고 반응하고 작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쾌락을 느끼지만 그 중독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기력 상태로 빠지지 않도록 또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안젤리카 루트가 대뇌 기저에게 기능을 증진해 줌으로써 이런 도파민의 작용의 균형을 유지시켜 준다는 거는요. 뭔가 중독에도 이 안젤리카 루트를 쓰면은 효과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일상에서 아주 심한 중독이 아니더라도요. 일상에서 우리가 사소한 건 아니죠. 일상에서 쉽게 중독되는 것들 있죠. 술, 담배, 게임 중독?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에도 그럼 안젤리카 루트가 일정 부분 작용을 할 수 있겠구나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뇌 기저핵이 또 중간에서 뭔가 정보를 전달해 주는 허브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정보들을요. 여기서 이제 도파민에 의해서 어떤 쾌락이 느껴지고 뭘 더 해야 돼. 욕구가 생기고 자극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요. 대뇌 피질에 정보를 전달해줘요. 그래서 도파민에서 이제 이 대뇌 기저핵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면은 사실 이게 뭔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없이 그냥 바로바로 충동대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요. 여기 이 도파민에 대해서 반응을 하려는 이 욕구나 충동, 그 쾌락 이런 것들이요. 대뇌 피질로 전달이 돼요. 특히 전두엽으로 전달이 돼서 우리가 어떤 합리적인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선택적으로 반응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의 대뇌에 이 대뇌 기저핵이 그런 부분들, 충동적인 부분들, 그런 원초적인 욕구의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이성을 관장하는 그런 데에 피질 부분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이걸 적당히 반응할 수 있게,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뇌 기저핵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의사결정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뇌 기저핵의 기능을 증진시켜 준다는 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너무 이렇게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거나 뭔가에 중독돼서 강박적으로 반응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예방해 주는 효과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작용이요. 기억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해요. 작업 기억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작업 기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기 기억 있죠. 그냥 즉각 어떤 정보를 머리에 받아들여가지고 처리하는 그 단기 기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학습해서 장기 기억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기본 조건, 전제 조건이 이 단기 기억, 작업 기억이 만들어져야지 그걸 재료로 해서 장기 기억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 기억에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 뇌의 전반적인 기억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우리가 무언가를 학습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절하는, 그 기능을 조절하는 중요한 부분도 바로 이 대뇌 기저핵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뇌 기저핵의 기능을 증진시킨다는 건 바로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뭐가요? 우리 지금 안젤리카 루트 에센셜 오일 살펴보고 있거든요. 네, 바로 이 안젤리카 루트 에센셜 오일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경계라고 했을 때 중추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나뉘는데 자율신경계의 작용에도 관여를 해요. 이 안젤리카 루트 에센셜 오일이요. 그래서 자율신경계의 균형은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신경계에 불균형이 생긴다는 거는요, 교감신경이 너무 과도하게 활성화되거나 부교감신경이 너무 과도하게 활성화되거나 아니 하나가 너무 기능이 저하되거나 이런 상태일 때 자율신경계가 불균형 상태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서로 시소를 타는 것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는 내려가고, 이 내려간 게 다시 올라가면은 위에 있던 게 다시 내려가고, 그러니까 기능이 서로 반대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올라가면 내려가고, 또 이게 서로 반대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율신경계가 균형을 맞춰주는 건데요. 어느 하나, 교감신경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어느 하나의 기능만 너무 계속 올라간 상태로 있을 때 균형이 깨지면서 우리 몸에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근데 현대인들에게서 대부분 발생하는 불균형은요, 부교감신경보다는요, 교감신경이 계속해서 활성화된 상태로 있으면서 이 균형이 깨져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로 발생하는 문제가요, 변비나 설사, 그러니까 소화기계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편두통, 신개항제는 뭐예요?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내가 심장이 뛰는 게 너무 빨리 뛰는 이 느낌이 느껴지면서 좀 숨도 쉬기가 불편해지고 뭔가 그런 불편감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을 신개항제라고요. 쉽게 말해 심장이 너무 빨리 쿵쾅쿵쾅쿵쾅 뛰는 거,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뛰는 그런 상태예요. 그 다음에 폐경기 증상. 이 폐경기 증상을 심하게 겪게 되는 것도 자율신경계 불균형, 특히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항진돼 있을 때 이 증상이 더 심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는 부분도요, 교감신경이 너무 과도하게 항진되는 것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자율신경계의 불균형. 이 초래되면은,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다시 찾아주면서 바로 이런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는 작용을 또 안젤리카 로트 에센셜 오일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요, 이 신경계통에 작용하는 에센셜 오일들도 되게 종류가 많아요. 많은 에센셜 오일들이 신경계통에 작용을 해요. 대표적인 것들이 라벤더도 있고, 마조람, 스윗 마조람 에센셜 오일도 있고, 그런 로만 카모마일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에센셜 오일들이 쫙 있을 때 생각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중에서 무엇을 가장 효과적으로, 그냥 효과적으로 말고 비용 효과적으로 가성비 있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자율신경계 불균형이 있어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가장 가성비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에센셜 오일은 라벤더 에센셜 오일이거든요. 하지만 안젤리카 루트에도 이런 작용이 있다는 거, 그거는 알아두면 좋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하는 건 안젤리카 루트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는 거니까 이 작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을 사용할 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로마 세라피에서. 물론 다양한 에센셜 오일들이 공통적인 작용들을 하지만, 겹치는 작용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분명히 각각이 가지고 있는 가장 주된 작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위주로 에센셜 오일들을 써주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거고요. 가장 가성비 있게 써주는 거고요. 또 그 메인 작용을 촉진시켜주는 시너지 작용을 해주는 그런, 그리고 안전성을 좀 더 담보해주는 펀치 작용을 해주는 그런 에센셜 오일들과 블렌딩해서 써주는 게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자율신경계 부분에 대해서도요. 내가 아까 아로마 세라피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자율신경계 불균형이 생기는데 왜 소화기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심장에도 문제가 생기고, 두통도 생기고, 몸 여기저기에 다 문제가 생기는 거야?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그림을, 그 모든 부분을 간략하게 보여주는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척추예요. 척추신경이거든요. 척추신경은 어디랑 연결되어 있죠? 우리 뇌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뇌랑 우리 몸의 구석구석에 신경을 연결하는 그 메인 도로, 메인 고속도로가 척추신경이에요. 그래서 척추신경에서부터 연결이 되는 이 빨간색, 파란색이 교감신경, 파란색이 부교감신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여기 보면 눈도 있고요. 또 여기 볼까요? 눈, 코, 입 부분, 얼굴에 있는 부분부터 해서 심장 여기 있고, 폐도 있고, 위도 있고요. 혈관도 있고, 간도 있고, 췌장도 있고, 여기 보면 부신이랑, 뭐, 소장이랑, 대장이랑, 콩팥이랑, 방광이랑, 그리고 생식기랑, 우리 몸에 거의 모든 기관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요. 그래서 이 우리 몸의 거의 대부분의 모든 기관의 균형을 맞춰서 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절해주는 작용을 하는 게 또 이 자율신경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가장 메인 작용이거든요. 주된 작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균형이 깨지게 되면 우리 몸 곳곳에서 또 이 균형을 조절해 주던 이 신경들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제 기능을 못하고 막 서로서로 엉켜가지고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니까 이 몸의 장기에서, 기관에서 하게 되는 기능들도 너무 과도해지거나 너무 약해지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조절해 준다는 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해 준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화기계에도 작용을 해요. 네. 우리 유럽에서 허브로 안젤리카를 사용할 때 주된 작용이 바로 이 소화기계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였죠. 소화기계 불편감을 억제해주는 거였잖아요. 근데 에센셜 오일을 사용할 때도 이 소화기계 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또 거의 대부분의 에센셜 오일들이요, 이 소화기계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또 우리 소화기계가 소화기계에 어떤 효과를 바라고 에센셜 오일을 쓸 때 안젤리카 루트 에센셜 오일 쓰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물론 그래도 되지만 굳이 이 비싼 안젤리카 루트 에센셜 오일을요, 소화기계에 주로 작용을 하는 그보다 더 싸고 효과적인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우리 몸의 부위별로, 계통별로, 기관별로, 그리고 조직별로 주되게 작용하는 에센셜 오일이 무엇인가, 그걸 중심으로 알아두면요, 이 아로마 세라피를 좀 더 효과적으로 일상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는 안젤리카 루트 에센셜 오일에 대해 살펴보고 있으니까 안젤리카 루트 에센셜 오일이 소화기계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아둬야겠죠? 네, 바로 이런 작용들을 해요. 소화기를 편안하게 이완시켜주고요. 진통작용을 하고 소화를 촉진해주고 복부팽만을 완화해줘요. 네, 이런 작용들에서요, 공통적으로 이 안젤리카 루트 에센셜 오일이 해주는 작용, 공통적인 기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제가 그 자궁에 작용하는 기능들에서 4단계로 순서대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바로 그 순서대로 이 소화기 계통에도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 뱃속 소화기를 편안하게 해주고 통증을 완화해주고 소화가 잘 되게 하고 가스를 제거해주는 것도요, 결국은요, 이 소화기를 이루는 이 장기의 근육층들 있죠. 그 근육층들에 쌓인 노폐물들을 제거해줘요. 불필요한 수분을 제거해 주면서 이 소화기를 이루고 있는 근육들이 수축과 이완을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수축과 이완이 잘 되어야지 소화작용이 잘 되는 거고요. 우리가 만약에 위경련 아니면 위통증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위경련이 생기는 것도요, 위 근육이요, 위 벽을 이루는 근육이 너무 과도하게 수축작용만 계속 할 때 위경련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위 벽을 이루는 근육이
과도한 수축작용을 멈추고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균형 잡힌 상태로 수축과 이완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 통증이 어떻게 되겠어요? 싹 가시게 되겠죠. 네. 이렇게 모든 기전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연결되는 지점, 공통된 지점 하나를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은 이 에센셜 오일이 들어가면서 우리 몸의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 거는 바로 이런 기전에 의해서 완화시켜 주는 거구나. 그거를 또 우리가 쉽게 떠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복부팽만도 뭐예요? 가스가 차는 것도 뭐예요? 장의 연동 운동이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장의 연동 운동에서 또 중요한 작용하는 거 뭐예요? 그 장벽을 이루는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제대로 해줘야지 가스를 제대로 내보내죠. 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호흡기계에도 작용을 해요. 어떤 작용을 하느냐? 네, 여기도 소화기가 공통적인 단어 찾으셨죠? 이완작용을 해요. 그 다음에요, 습을 제거해준다 그랬잖아요? 우리 몸에 불필요하게 축적된 수분을 빼내주는 작용을 한다고 했어요? 네. 호흡기계에도 공통적인 작용을 해요. 진해작용, 거담작용. 진해작용은 기침을 억제해 주는 작용이거든요. 이 진해작용은요, 이완작용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관지 점막이 과도하게 자극을 받는 것. 그러니까 그 기관지 점막 아래층에 있는 근육이 너무 과도하게 수축작용을 하고 있을 때 편안하게 이완시켜 주면서 기관지를 확장시켜 줘요.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가는 통로를 넓혀줘요. 그러면서 이 공기가 들어갈 때 기관지 벽, 이 공기가 들어가는 통로와의 마찰을 줄여줌으로써 기침이 나는 걸 완화시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거담작용이라는 거는 가래를 배출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기가 들어가는 통로에 기도에 너무 과도하게 노폐물이 쌓여 있을 때 그거를 잘 배출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용도 안젤리카 루트 에센셜 오일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담작용이 잘 되는 것도요, 결국은 이 목에 가래가 껴 있으면은 이 이물감 때문에 우리가 계속 또 기침 반사작용이 일어나서 기침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몸의 기도에 있는 분비물을 제거해주는 작용을 함으로써 또 이 진해작용, 기침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이 일어나게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서로 그 작용을 더 북돋아주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부신 기능을 조절하는 효과도 있어요. 안젤리카 루트 에센셜 오일이요. 이 부신의 기능은요, 사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 자율신경계의 기능하고도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해부생리학과 아로마 세라피에서 내분비계, 호르몬 부분에 대한 클래스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좀 여기 아래에 이 회색 부분 있죠? 이게 콩팥이에요. 그래서 부신은 우리 몸의 콩팥 위에 이렇게 꽃갈 모자 씌운 것처럼 이렇게 딱 올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콩팥이 좌우에 2개가 있죠. 그래서 부신도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신은요, 이 껍데기 부분, 겉부분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이 있고 이 안쪽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래서 껍데기 부분이 이 콜텍스라는 부분이고 안의 부분을 메듈라, 수질이라고 부르거든요. 속질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래서 이 껍질에서 분비되는 주요 호르몬들이요, 알도스테론, 콜티졸, 콜티코스테롤, 콜티손,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보통은 안드로겐이라는 용어가 더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호르몬들을 분비를 해요. 안드로겐은 성호르몬이에요. 네, 사춘기에 그 남성의 그 성적인 부분들을 촉진시켜주는, 성적 징후 발달을 촉진시켜주는 호르몬이고요. 여기에서 이 부신 기능이 균형으로 생기는 에너지의 기복 완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에너지가 너무 과도하게 활성화되거나 너무 이렇게 푹
가라앉거나 하는 것들을 조절해주는 부분이 바로 이 콜티졸이라는 거거든요. 콜티졸,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라고 알고 있는 게 바로 이 콜티졸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신이 기능을 제대로 하면은 콜티졸이 너무 과도하게 분비가 되거나 필요한데 분비가 잘 안 되거나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이 됐을 때 콜티졸이 제대로 나와줘야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파이팅 하면서 열심히 일하거나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이 호르몬이 나옴으로써 우리가 그 상황을 극복하고 무언가 도전 과제를 해결해 낼 수가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네. 네, 바로 그런 부분을 조절하는데 안젤리카 루트 에센셜 오일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에너지와 관련해서 여기 이 속 알맹이 부분에서 나오는 호르몬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기 보면은 여기도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되어 있죠.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이거요.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로 더 쉬운 말이 있어요. 아드레날린이요. 아드레날린이 샘솟는다. 이런 말 들어보시죠? 아드레날린이 샘솟는다 어떤 상태예요? 먹으면 막 기운이 샘솟아서 나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다 덤벼. 다 들어와. 내가 다 해칠 수 있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런 상태 우리 아드레날린이 샘솟는 상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이 코티졸처럼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에너지를 써야 하는 상황 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들인데요. 이게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에너지 쓰고 힘 쓰고 그럴 상황이 아닌데도 얘네들이 계속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몸이 쉬지를 못하고 계속 뭔가 해야 되는 그런 긴장된 상태 속에서 에너지를 쓸데없이 소진하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거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부신 기능을 조절해 줌으로써 무엇이요? 안젤리카 루트 에센셜 오일이요. 그래서 우리 몸을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해주는 거. 바로 이런 작용을 통해서도요. 앞에서 봤던 그런 근육의 이완작용이요. 호흡기계 이완작용 그리고 소화기계 이완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요. 에센셜 오일의 미묘한 작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요, 주요 내용은 헐메스의 아로마티카에서 가지고 왔고, 또 살바토레의 책도 일정 부분 참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요, 그, 워드의 프레그런트 헤븐, 프레그런트 마인드의 내용도 여기에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미묘한 작용이라는 거, 영어로는 서브틀, 이라는 효과가 서브틀이라는 단어가 이 미묘한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는 건데요. 우리 몸을 둘러싸고 있는 에너지장들 있죠. 그래서 그런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작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안젤리카 루트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보면요. 이거는 한의학 얘기하면 제가 했던 부분이죠. 따뜻하고 건조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dry and warm. 이게 안젤리카 루트가 가진 대표적인 특성이에요. 그리고 관련된 경락으로는요. 우리 몸이 한의학에서는 그러니까 신경계도 아닌 것이 혈관도 아닌 것이 림프계도 아닌 것이 우리 몸의 에너지가 순환하는 통로로서 경락이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이 북한의 한의학자가요. 오래전에 이 경락을 실질적으로 이 해부학적인 구조로서 발견을 해낸 그 연구 논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락은 실제로 존재하는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인 거예요. 근데 한의학에서 이 부분이 어떤 우리 몸의 한의학에서 에너지를 기라고 표현하잖아요. 기가 소통하면서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춰주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바로 어떤 부분에 에너지를 소통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냐 안젤리카 루트가 간, 위,
비장, 폐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요. 안젤리카 루트 에센셜 오일이 하는 작용에서 다루었던 우리 몸의 부분들이죠. 소화기와 호흡기계예요. 그리고 보혈작용한다 그랬잖아요. 보혈작용. 우리 몸에서 이 적혈구, 백혈구, 혈액을 생산하고 또 얘네들이 나중에 죽어가지고 돌아가서 분해되어서 우리 몸에서 재활용될 거 재활용되고 버려질 거 버려지고 분리수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비장이거든요. 스플린. 그래서 요런 몸에 작용하는 그런 기능들, 아로마 세라피 서양의 관점에서 봤던 부분이랑 또 이 부분 경나학으로 한의학의 관점에서 봤던 부분이 또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일치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한의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이 기의 측면에서 안젤리카 루트가 하는 주요 기능은요. 음의 기운을 안정시켜주고 위축된 상태를 이완시켜주는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음의 기운을 안정시켜준다. 이거는 너무 과도해진 음의 기능을 다시 균형 상태로 이렇게 진정시켜준다는 거거든요. 우리 동양에서 음의 기운, 양의 기운이 있잖아요. 음의 기운은 뭔가 이렇게 수렴시켜주는 기운이에요. 수렴시키는 거는 하나를 응축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음은 차가운 기운이라면 양은 따뜻한 기운, 뜨거운 기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의 기운을 안정시켜줘. 너무 과도해진 음을 진정시켜주는 거니까 너무 차가움이 너무 과해졌을 때 그리고 응축되고 응어리지고 굳어지는 게 너무 과해졌을 때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음의 기운을 안정시키는 거, 위축된 상태를 이완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신경계의 긴장이 풀리는 거, 신경계가 이완이 되고 신경계의 긴장이 결국은 불면증이나 불안, 소화 문제, 스트레스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경계 긴장이 풀어지면서 이완이 되면서 불면증도 완화되고 불안도 완화되고 소화 문제가 개선이 되고 스트레스가 완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간과 비장의 부조화를 개선시켜 준대요. 간과 비장. 이 두 부분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기능 혹시 짐작이 되시나요? 간은요, 혈액순환에서요, 우리 몸이 이제 심장에서부터 산소를 가득 담은, 영양분을 가득 담은 신선한 동맥혈이요, 대동맥을 통해서 온몸으로 쫙 뿜어져 나오잖아요. 그럼 이 혈관들이 뭐 뇌로도 가고 팔다리로도 가고 각종 장기로도 가는데 그 중에서 특히 소화 작용을 하는 기관이요. 소화기계 뭐 위나 소장, 대장 이런 부분으로 가는 혈액들이요. 그거 말고 뭐 췌장이나 이런 기관들까지요. 가는 혈액들이요. 거기에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이제 노폐물을 받아온 그 혈액들이요. 바로 정맥혈로 정맥순환으로 합류가 돼서 심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소화기를 거친 혈액들은요. 간을 한번 들어가요. 그래서 간에서 거기서 이제 불필요한 것들을 한 번 더 걸러낸 다음에 심장으로 가는 정맥의 흐름에 합류가 돼요. 그래서 간을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필터라고 소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게 그 이유 때문이에요. 소화기에서 한번 걸러서 그 정맥혈로 심장으로 돌려보내기 때문에 간이 우리 몸에 그런 디톡스 작용을 하는 독소를 제거하는 아주 중요한 필터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에 있는 독소들을 제거해 주는 걸까요? 혈액 속에 그 혈관 안에 있는 혈액 속에 있는 독소들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깨끗하게 해주는 곳이 바로 간이에요. 그래서 간이 아주 우리 몸에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혈액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비장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네. 조혈작용을 하는 기관이에요. 혈액이 만들어지고 이제 제 수명을 다한 노화한 혈액들이 이 비장으로 와서 분해가 돼서 잘 배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작용을 하는 게 또 비장이에요. 그러니까 비장도 우리 몸의 혈액이 깨끗한 상태로 뭔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제 기능을 다 한 혈액들이요. 나이가 들고 죽고 해서도 계속 혈관 속에 둥둥 떠다니면 그것도 뭐가 돼요? 독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혈액에 독소가 없이 깨끗하게 온몸을 순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이 간과 비장이 공통점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액에 독소를 제거해 줌으로써 우리 몸엔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을까요? 독소는 우리 몸에 무슨 작용을 해요? 염증을 일으키잖아요. 그 염증을 통해서 건강 문제를 초래하잖아요. 그 부분들을 예방해주는 거, 완화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복부팽만이나 복부팽만 뭐예요? 우리 몸에 물론 연동 운동이 안 돼서 복부팽만 배에 가스가 차기도 하지만 우리 몸에 유해한 세균들이 많이 자라게 되면서 그 세균이 뿜어내는 가스가 독가스가 돼서 이 배에 꽉 차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유해한 세균들이 좋아하는 먹이가 뭐예요? 우리 몸의 독소들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독소를 제거해 주니까 이 유해균이 좋아하는 먹이들도 없어지는 거니까 우리 장 속의 유해균들이 살지 못하게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복부팽만을 완화시켜주고 예방시켜줄 수 있는 거고요.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설사를 완화시켜주고 스트레스 받는 느낌이나 불안을 완화시켜주는 거. 네, 이 부분들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젤리카 루트가 이런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하는 거, 음의 기운을 안정시켜 줌으로써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런 신체 기능들과 연결되는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요. 이제 이 음의 기운을 안정시켜서 우리 몸 신경계와 몸을 이완시켜 줌으로써 가지게 되는 그 효과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신경성 긴장이나 불면증, 불안, 소화 문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음의 기운을 안정시키고 이완시킴으로써요. 근데 이런 안젤리카 루트의 이런 효과와 같은 비슷한 효과를 가지는 에센셜 오일들을 또 홀메스가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게 버가못, 라벤더, 만다린, 마조랑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요. 안젤리카 루트 에센셜 오일보다 오히려 신경긴장이나 불면증 완화, 불안, 소화 문제, 스트레스 완화를 해주는 대표적인 오일들 이 오히려 지금 여기 제시된 버가못이나 라벤더, 만다린, 마조람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젤리카 루트 대신에 이 오일들을 사용해줘도 되는 거고요. 나는 시너지 효과를 내고 싶어, 좀 더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싶어 할 때는요, 이 안젤리카 루트 에센셜 오일에다가 이 버가못, 라벤더, 만다린, 마조람 중에서 몇 가지를 선택해서 블렌딩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간과 비장의 부주화를 개선해주는 효과를 가지는 거. 이 안젤리카 루트와 함께 썼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 혹은 안젤리카 루트의 효과를 대체할 수 있는 에센셜 오일들로 버가못, 야로, 카다멈, 점원 카모마일 에센셜 오일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근육통과 관절통, 신경통. 우리 몸에 여기저기서 일어났을 각종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거. 이거 안젤리카 루트와 썼을 때 시너지가 나는 것들. 앞에서 그 블렌딩에 나왔던 에센셜 오일들이에요. 라벤더, 로만 카모마일, 마조람이요. 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해서 순환을 촉진해줘요. 이 안젤리카 루트 에센셜 오일의 기본적인 성질이 warm and dry였잖아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습을 제거해서 순환이 잘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순환이 잘 되니까 몸에 불필요하게 쌓여있는 거를 잘 배설을 시켜줘요. 위 비장의 가스팽만을 완화시켜주고요. 그리고 가스가 차면서 우리가 또 통증을 느끼게 되죠. 산통, 복통을 완화시켜주고 또 장운동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설사도 완화시켜주는 거. 같이 시너지 작용을 내거나 혹은 대체할 수 있는 거. 로즈마리, 넘맥, 진저, 캐저풋입니다. 얘네들도요. 앞에 홀메스가 제시했던 브랜딩에 나왔던 것들
있죠. 로즈마리도 있고 캐저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와 비장의 정체요. 무엇이 정체되는 거겠어요? 그 습이요. 액체 성분이 정체되면서 그것과 함께 무엇이요? 그 안에 녹아있는 독소들이 정체되어 있는 거죠. 그걸로 인한 소화불량이나 복부팽만, 식욕감퇴, 오심. 오심은 이렇게 막 울렁울렁 하는 거 있죠. 토하고 싶은 느낌. 그게 오심이에요. 변비와 설사를 반복하는 증상.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거요. 아니 배탈 나거나 이런 것도 여기 속하겠죠. 이런 걸 완화시켜주는 거, 안젤리카 루트랑 썼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 혹은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스피어민트, 페퍼민트, 카다멈, 펜넬이 있습니다. 여기 제시되는 오일들은요, 사실 이거만으로도 지금 뭐 식욕감퇴나 오심이나 변비나 설사 반복 증상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에센셜 오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로 대체해서 쓰거나 안젤리카 루트 에센셜 오일과 함께 블렌딩해서 씀으로써 그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생리불순, 생리통, 작업 문제 하나. 이게 안젤리카 루트 에센셜 오일의 핵심적인 작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함께 써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 로즈마리, 펜넬, 주니퍼베리, 진저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침 완화, 거담, 호흡곤란 개선이요. 네. 이것도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불필요한 습을 제거함으로써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들이죠. 그래서 안젤리카 루트 함께 썼을 때 혹은 안젤리카 루트를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거. 사실 대체라기보다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에센셜 오일들이 기침 완화, 거담, 호흡곤란 개선의 더 메인인 에센셜 오일들이기도 해요. 예. 이 그린 머틀 같은 것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캐서프, 그린 머틀, 카다몬 이 에센셜 오일을 블렌딩해서 안젤리카 루트 에센셜 오일과 블렌딩을 했었을 때 이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 서브틀, 이거 미묘한 작용이라고 번역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 에너지가 흐르고 기가 흐르고 또 서양에서는요, 우리 몸을 둘러싸고 있는 에너지층이 몇 겹으로 또 세분화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층을 통해서 우리가 외부 환경과 우리가 상호작용을 하고요. 또 이 세상과 우리가 상호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에너지들과 이 세상의 에너지들과 상호작용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서브틀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 미묘한 수준에서 안젤리카 루트 에센셜 오일이 하는 작용이요. 데이비스라는 아로마 세라피스트는요. 안젤리카 루트가 우리의 의식을 천상계와 연결시켜 천사의 가르침을 받도록 도와준대요. 네. 이름이랑 딱 걸맞는 그런 작용이죠. 그리고 워우드는요. 안젤리카 루트가 힘과 정력, 편안함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그라운딩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이 그라운딩이라는 거는요. 땅에 이렇게 딱 우리가 접지된 상태를 그라운딩이라고 하거든요. 왜 우리가요. 이렇게 머리만 동동 떠다녀. 땅이 우리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야. 쟤는 발이 구름 위에 동동동 떠다니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럴 때 어떤 상태일 때 그런 말을 하죠? 뭔가 이렇게 생각 속에 활발한 상상 속에 있으면서 이 현실하고 좀 거리를 두고 있을 때요. 현실 감각이 약간은 떨어져 있는 상태일 때 뭔가 이 몸에서 정신이 유체가 이탈된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몸만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 라는 표현,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 비현실적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느껴질 때, 상황일 때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다시 현실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데리고 오는 걸 그라운딩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실 감각이랑도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뭔가 이렇게 이 현실에서 살아가는 능력, 생존하는 생존력 이런 것도 또 그라운딩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에 발 딛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는 게 바로 이 안젤리카 루트 에센셜 오일이 가진 작용이다라고 워우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안젤리카 루트 말고도 이 루트요. 뿌리에서 추출하는 에센셜 오일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커다란 이 미묘한 수준의 작용이 바로 그라운딩 효과입니다. 그리고 잭이라는 아로마 세라피스트는요. 안젤리카 루트가 우리의 결심을 굳건히 하고 신념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준대요. 이게 바로 그라운딩이 가지는 효과예요. 네. 이 워드의 프레그런트 헤븐이라는 책에 보면은 바로 이 아로마 세라피에 사용되는 에센셜 오일들의 미묘한 수준에서의 작용, 그 서브틀 이펙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설명하는 표현들이요. 되게 시적이에요. 아름답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함께 보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옆에 제가 가지고 온 이 조각상, 동상은요. 미카엘 대천사의 사진이에요. 미카엘 대천사가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우리의 평화를 깨트리려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 사악한 용을 무찔러주고 있어요. 네,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주는 안젤리카 대천사의 에너지를 지닌 이 안젤리카 루트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워우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강력한 향기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욕구를 수용하는 천사의 영역에 다다를 수 있다. 그것은 가식과 거짓을 꿰뚫고 우리가 부인한 내면의 그림자에 빛을 비추는 미카엘 대천사의 검이다. 그림자를 만나 우리는 자신의 실패를 수용하고 영적인 완성에 대한 갈망을 이해한다. 네, 이것이 바로 안젤리카 루트 에센셜 오일, 그 안젤리카라는 식물 당귀의 뿌리가 가진 그 에너지,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서 온전한 존재로서 살아간다는 거는요, 뭔가 구름 위를 동동동동 떠다니는 듯이 산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내 생각 속에서 환상적인 거, 좋은 것만 쫓아서 살고 싶다는 그런 충동, 욕구 속에서 헤매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를 땅으로 데리고 와서 제일 먼저 지금 이 미카엘 대천사가 무찌르고 있는, 자신의 검으로 물리치고 있는 이 용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 용은요, 사실 우리 바깥에 살고 있지 않고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저마다의 용이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기 싫은, 직면하기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들이요. 아니야, 내가 이런 사람일 리가 없어.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을 리가 없어. 이건 저 사람 모습이잖아. 나 저 사람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싫어. 근데 이게 내 모습이라고? 아니야, 절대 아니야. 이런 부분들 있죠. 우린 그걸 그림자라고 부르는데요. 이 그림자가 바로 이 미카엘 대천사가 무찌르는 그 용입니다. 네, 안젤리카 루트는요, 미카엘 대천사가 용을 무찌르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내면의 그림자를 만나서 이 검으로 찌른다는 건요, 그 그림자에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피하지 않고 제대로 빛을 비추어서 봐줄게. 우리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림자를 만나면서, 내가 그렇게 피하려고 했던 무시무시한 모습만, 보기 싫은 모습만 이 그림자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구나. 그 속에 사실은 내가 갖고 싶었던 어떤 보물이 숨겨져 있었구나. 내가 모르던 나의 재능, 나의 어떤 면모가 그 속에 있었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내가 발견한 보물, 내가 발견한 재능을 바로 이 현실 세계, 이 세상에 펼쳐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무엇이요?
안젤리카 루트 에센셜 오일의 향기가요. 네, 여기까지 안젤리카 루트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다각도로 파헤쳐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